이재명의 불어닥친 집중 포화 속에서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4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본격화되자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방통위와 방심위를 통해서 언론을 왜 장악하려 했고 여론조사업체를 왜 압박했으며 언론과 여론조사업체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선명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포장해 기사를 만들고 한동훈의 기사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식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깎아내리는 기사입니다. 반면 민주당 총선 관련 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 잡음 없이 공천이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욕심으로 잡음이 생기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당 후사하겠다는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른 부정적 소재를 섞어 희석시켜버리고 반발한다는 박용진이나 노웅래 단식 소식, 탈당한다는 인사들의 발언은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탈당하는 인사들의 발언은 누가 써준 것도 아닐 텐데 조중동의 주장처럼 이재명 때리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발언을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지 참으로 과간이지만 발언 주요 내용이 이재명을 까는 내용이어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해 줍니다. 심지어 이제는 민주진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진 민주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이낙연 발언이나 이낙연을 돕고 싶어하는 퇴물들의 발언을 빌려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저격하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이강철 청와대 전 시민사회수석, 강창일 전 주일대사 이런 분들이 입장문을 내었는데 이런 분들의 우려를 살펴보면 2016년, 2020년에도 이재명이란 이름 대신에 문재인, 이해찬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분들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가 결론이고 입장문 내용을 인용해보면 과거와 판박이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공천 행태가 민주적 절차와는 전혀 동떨어진다. 당 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라고 합니다. 언론은 이런 발언을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과거와 발언하는 사람이 조금 다를 뿐 과거 총선에서 나온 당 대표를 흔들 때 발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들 기사의 제목과 마무리는 언제나 이재명 때리기와 흠집내기로 끝이 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리면 민주당은 당연히 참패하겠지만 굳건하게 버텨내고 1대1 구도를 만든다면 두말 할 필요 없이 민주당은 압승할 것입니다. 과거 경험은 분명하게 이런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선 때까지 이런 기조로 언론 기사들은 도배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이고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도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난질로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당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민주당이 최근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당 전체가 시끄럽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낙연이 합당 열흘 만에 갈라설 만큼 공천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치인에게 공천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 혼란이 역대급일까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총선이 있을 때마다 보여줬던 모습들에 비해서 조적지열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이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혼란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재명을 궁지에 몰고 이재명을 악마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년간 이런 공작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재명 대표가 기적이라 할 만큼 정부 여당, 검찰, 언론의 공작은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대 총선을 살펴보면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을 견제하는 세력들은 문재인 이선 후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해찬 전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골수로 보이는 이들까지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19대 총선거에서는 126석을 얻었는데 비록 일당이 되기는 했지만 123석으로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엄청나게 흔들렸고 마타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이선 후퇴했고 비대위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독재라면서 떠들고 이미지를 떨어뜨리면서 흔들어대던 이들이 당에 남아서 총선에 임했을까요? 그들은 공천부장을 원했을 뿐이고 대권주자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획한 대로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집단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가서도 민주당과 문재인 때리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과 당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망가질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커진다 생각을 했고 민주당을 떠난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려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낙연을 비롯한 탈당 세력들의 모습과 언론의 모습이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그때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재명이란 당대표가 버텨내고 있다는 차이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굳건하게 제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선 후퇴를 한다 생각해보면 구심점 자체가 붕괴되는 끔찍함 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를 한다 해도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할 상황인데 정반대로 주장하는 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언론이 대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민주당의 전체 주장이 대부분의 주장이 그런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밀고 있는 이가 공천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한다 해도 설령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을 해도 그들은 대상을 바꿀 뿐 현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 들어가는 행위를 포장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을 달랠 수 있는 명분, 그들에겐 명분이 되어줄 공격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개항에 출마하고 지역구에 올인하고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과 분위기가 있으니 그렇게 할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대선까지 시간은 3년이 넘게 남아있고 당대표 임기도 수개월 뒤면 끝이 납니다. 기소당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볼 때 무척 긴 싸움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떤 사건을 만들어 억지에 억지를 더해 설령 수감이 된다 해도 윤석열의 통치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민주당에서 뚜렷한 대권주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정치인 이재명에게 불리한 여건도 아닙니다. 당대표를 안 한다고 발언의 파급력이 줄어들 사람도 아닌 것이죠. 대선 때까지 간간히 사이다 발언하면서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롭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에 타겟이 되어주고 맞설 인물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대중이 볼 때, 국민이 볼 때 이재명이 빠진 민주당은 그야말로 맹탕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떠들 사람은 떠듭니다. 100%를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재명과 지도부가 지금처럼 인재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굳건하게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낙연을 포함해서 민주당을 떠났거나 떠날 이들이 저는 차라리 이들 모두가 국힘으로 가서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진영의 탈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후보를 돕는 천하의 박난이가 되지 말고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 민주당 후보와 진검승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적을 가졌지만 민주당에 애정이 없거나 애정을 잃어버린 이들과 정부 여당과 함께하는 언론의 공작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민주당이 흔들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이들의 목적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하는 제1의 조건이 이재명 대표가 사임하고 지도부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과반을 넘겨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4가지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의료 분쟁 해결책을 포함해서 매우 디테일한 정책을 발표하고, 둘째, 이재명 대표가 굳건하게 버텨내면서 인재 영입을 가속화하고, 셋째, 공관위와 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넷째,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